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신림선, 자, 경전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았다가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뉴스 포털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조정이 올 것이다 또는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기사라든가 예, 말들이 많은데요. 유튜브 내에서도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이런 지역에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 예, 관망하시고요. 내공을 기르세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내공. 예, 그랬을 때 자, 어느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사든 예,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뭔가 지역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또는 대략적이라도 좀 둥글게라도 예, 알고 있으면 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금일은 자, 신림선 경전철을 따라서 한번 투자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자, 그 공간구조 구상 개념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루트를 잡으라 그랬어요, 루트. 예. 발전 방향에는요, 개발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 개발축. 그 개발축을 따라서 또는 루트를 따라서 뭔가 되더라도 된다는 얘기를 꼭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우리 그냥 동네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생활권, 자, 서북 생활권, 서남 생활권, 동남 생활권, 이렇게 각각의 생활권이 있는데 다 발전 방향이 다 있어요. 발전 방향, 육성 방향. 자,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지 다 계획이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핵심 도시 또는 성장시켜야 되는 도시, 자, 지역 거점, 중심 지역,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지역, 일부 지역들이 이제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금일은 그 신림선 경전철이란 자 어느 지역을 관통할까요? 자 서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남권의 중심은 앞으로 그 영등포 일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곡 강서구 있죠? 예, 강서구 이쪽 마곡 지역을 자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자 성장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미래형 산업 기반 시설을 확보할 거고 자, 물류 거점으로서 육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천구라든가 또는 그 독산동 생활계획권, 시흥동 있죠?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이 지역은 진짜 딱 찍어준 지역이에요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천구나 독산동 이런 쪽에도 자, 물류 거점으로서 자, 육성을 한다는 자, 내용이 생활계획권에 나와 있으니 그 지역을 그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예, 좀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서남권 시계지역 및 주공 혼재 지역에 자 생활권을 개선한다 그랬는데 우리 서남권 특히 이제 영등포라든가 구로구 자 그다음에 이제 금천구 그리고 석수역 그 안양시 석수역 근처까지 자 중공업 용지로 되어 있다. 예, 그랬을 때 이 지역들의 자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 발전을 자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자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얘기는요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내용이 뭐죠? 지하철이잖아요. 그것도 경전철. 그랬을 때 이 강남구 한번 보세요. 강남구 일대. 예. 진짜 무슨 바둑판처럼 쫙쫙쫙 이렇게 진짜 늘어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참 500m에서 예, 500m에서 약 700m 사이에 예, 거의 대부분의 지하철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그에 반해서 이쪽 우리 서쪽으로 보시게 되면 자 가로축은 어느 정도 예, 지하철 한 두 개, 예, 세 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횡축을 지나는 자 이 바둑판 모양 오른쪽에 바둑판 모양처럼 자 종축 노선 종축 노선이죠. 예. 종축 노선이 지나가는 자 지하철 역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북권이라든가 자 서남권 일대가 조금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금일 공부하는 신림선이 자 종축 노선으로서 예, 이제 뚫리게 된다면 뭔가 교통 그러니까 철도망에 대한 그런 교통 갈증이 해소가 되는 자 하나의 지하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 그 철도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이쪽 강서구 화곡동이나 뭐 이런 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쪽 이제 연신내라든가 이제는 그 동부권, 우리 이제 서남권 오늘 살펴볼
자, 서남권 지역, 예. 그리고 이제 강북권 이런 지역들 보시면 자, 그 도시철도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라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취약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5개의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 경전철 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예, 서울시에서도 이제 자료는 서울시 거예요. 그래서 타당할 것으로 해서 자, 지금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지하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동북 1, 2지역은 자, 우이 신설 연장선, 자, 동북선 면목선, 그리고 서북 1지역은 서부선, 그리고 서남 1, 2지역은 목동선과 신림선, 난곡선을 건설함으로써 자,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을 자, 그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림선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각각의 지역 그 교통 노선, 그러니까 철도 노선이라든가 도로망 같은 것들도 예, 앞으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 예, 지속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경전철 예, 요 우리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동선이라든가 난곡선, 자, 금일은 신림선 볼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그 교통 부분에서 취약했던 지역들을 자, 좀 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자, 연결해주는 그 핏줄과 같은 그런 진짜 생명줄과 같은 지하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없던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좋아지겠죠? 좋아진다는 건 뭘까요? 예,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에도 자, 영향을 줄 거고, 자, 긍정적인 자, 시그널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알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을게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계획 중이에요. 계획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실시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부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예,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펴만 보는 예, 차원에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잠실 예, 국제 업무 중심 지구가 이제 설정이 될 텐데 자, GTX A 노선과 B 노선 자, 또는 그 C노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잠실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자, 송도에서 잠실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남부 광역 급행철도를 좀 생각도 하고 있다.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고 계획이 진짜로 실시가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뭐 이쪽 지역은 강남권이니까 아까도 보셨잖아요. 바둑판이잖아요. 예. 그런 바둑판 모양이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그 신림이라든가 가산 디지털, 오류동, 예, 당아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특히 자 굉장히 예, 부동산 프리미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는 대림역 일대를 또 주목하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1호선과 7호선 예,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역에서는 3호선, 예,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는 신분당선 또는 선릉역에서는 분당선, 예, 그리고 이제 오류동역에서는 경인선으로 이제 환승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런 자 방역 급행철도가 저는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 빠른 시간 안에 자 그러니까 업무 밀집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수단이 저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서 좀 말이 많이 꼬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지하철역이라는 게 하나 생겼을 때, 자, 어떤 모형이냐, 어떤 지형이냐, 또는 그 도시 구조에 그 맞게끔 그러니까 환승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환승 시스템에 의해서 자, 주택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주택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모형에 대해서도 자, 서울시에서도 입지적 특성에 따라 자, 그 배치 유형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자, 어떤 동선이냐에 따라서 예, 그 교통 프리미엄이 예, 교통 프리미엄이 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자, 모양도 있고요. 자, 역세권이 중심에 있고 이렇게 그 마을 버스라든가 시내버스를 자, 순환하는 노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환 노선이 이렇게도 있지만 이 중심 역세권을 통해서 예, 주변 배후지를 이렇게 도는 예, 그런 환승 시스템이 있다. 그랬을 때 나의 주택이 어느 지역에 이쪽에 붙어 있냐
또는 이 안에 붙어 있냐, 또는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여기 있냐, 진학하는 지점에 있냐, 또는 이 부분에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요. 자, 이 외곽에 있냐, 또는 이 안에 있냐, 또 이 안에 더 밀착해서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를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시든 특히 상가를 투자하시든 자, 이런 동선과 뭔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해야 뭔가 오차가 줄어들어요. 오차가. 그러니까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투자 뭐 말로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 되게 분석 많이 하고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야만 뭔가 실패라는 걸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다 따져도요. 자, 심리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심리. 근데 심리 공부를 안 해.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공부를 할 텐데, 심리가 꺾이면은요, 뭐 이런 거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가격이 바닥칠 때까지, 가격이 뭐 바닥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에서 어느 시점이 내가 들어가도 참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없겠다라는 시점까지 만약에 왔다면 좀 하향하고 있을 때요. 그럴 때 내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떻게 따진다고요? 요런 역세권, 그 환승 시스템, 자, 그런 동선들을 따지면 좀 더 교통 프리미엄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자, 프리미엄들을 내가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자, 요 교통수단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교통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별표 환승센터인데요. 그리고 요 점들은 보시면 그 교통 그러니까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역사라는 게 동선이라는 게 자, 주거지역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자, 교통 프리미엄이 달리할 수도 있고요. 요 여기에 만약에 학군이라든가 또는 대형 학원가라든가 또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는 게 있으면 프리미엄은 더 좋을 거고요. 자, 이 인근에 또 일자리까지 많대요. 그럼 더 좋겠죠. 그리고 없던 교통편들이 생긴대요. 그러면 더욱더 교통 프리미엄이 올라가겠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내가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또는 내가 부동산 중개로 뭔가 부동산 그 물건을 매입하든 뭔가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만의 내공을 좀 갖고요. 분명히 이런 자리 내가 선별하고 좀 뭔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요, 누군가가 계속 설명해줘요. 누구요? 스타 강사든 재테크 카페든. 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그러죠? 승자라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들을 자, 알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내공,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신림선 본선으로 돌아올게요. 그랬을 때 자, 색강역에서 서울대 관악산 공공주차장, 자, 이쪽이 서울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횡축 노선이 이렇게 관통은 하고 있지만 자, 지하철 교통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특히나 이런 그 종축 노선을 지나는 그 지하철역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횡축 노선도 부족하지만 자, 종축 노선은 아예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신림선이 생기면서요.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해소했을 때 자, 교통 프리미엄에 의한 부동산에 자,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물론 자, 상승기에는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자, 조정기라든가 자, 하락기에는 자, 이런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는 게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자, 부동산이라는 게 좋았다가도 안 좋았다가도 다시 좋아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자, 그런 시점이 자, 다가온다면 이런 교통 프리미엄 분명히 자, 정의 효과, 부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림 노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신림 노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색강역에서 자, 9호선, 9호선이 자, 가능하고요. 환승이 가능하고요. 자, 대방역에서는 1호선,
예, 보라매역에서는 7호선, 예, 그리고 이제 신림역에서는 자 2호선으로 자 환승이 가능한데, 자 아까 그러니까 종축 노선이 없었잖아요, 이 지역에. 예, 이 지역에 종축 노선이 없었는데, 자 이런 종축 노선이 생기면서 야, 기존에는 버스를 타고 또는 마을버스를 타고 예, 이동을 해야만 자 우리가 강남권이라든가 도심권에 또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마곡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자 신림선이 완성이 된다면 이런 자 철도를 이용해서 자 업무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는 자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예,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예, 우리 그 신림선 자 종착역이면서 출발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강역, 여의도 색강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지역에 자 서부, 예, 서부선이 지나갈 거예요. 이거 나중에도 이제 살펴볼 건데, 서부선하고 남곡선, 예, 남곡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금일 공부하는 신림선, 자 이 신림선들이 자 기존에는 자 횡축 노선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횡축 노선을 좀 예, 달리 자 종축 노선으로 자 이어지는 자 경전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서남권 일대 이 지역에 예, 뭔가 철도 교통망을 굉장히 자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하철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자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향후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자 이런 지하철 노선들이 지나간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지하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지금 뭔가 그 지역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 어떤 지금 만약에 A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지하철역이 하나 두 개 들어서면서 자 지역의 중심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지역의 중심이 바뀐다라는 건 주택 가격이라 또는 그 상가의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서 예, 뭔가를 투자를 하시던 또는 내 집 마련하실 때 한 번 더 유의하시라는 점으로 예, 강조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의도 예, 굉장히 좋잖아요. 예, 뭐 개발 계획도 많고요. 이제 이 IFC 센터도 생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쪽 일대에 그 우리 용산 가용 그 철도 부지를 이용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굉장히 예, 개발이 많이 될 거다.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색강역 일대 뭐 시범 아파트라든가 주변의 아파트들이 자 신탁 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거고, 향후에 만약에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다 예상하겠죠. 근데 저는 거의 탑 클래스,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가격 정도는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예, 있는 자만이 예, 투자가 가능하고요. 예, 넘사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쯤에서 자 마감을 하고요. 예, 어차피 돈 많으신 분들 예, 투자 잘 하실 거고요. 상담 받을 만한 데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받으시고요. 저도 몇몇 분들 상담해봤지만 예, 그냥 필요한 정보만 얻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얄미운 사람도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그렇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색강역에서 자, 그 대방역으로 신림선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대방역은 그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예, 1호선과 신림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 된다. 더블 역세권. 예, 그랬을 때 이 지역 일대 중심으로 자 주변에 보시면 노량진 뉴타운도 있고요. 예,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도 굉장히 가격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더블 역세권이 되면 편리한 게 자 신림선 이용하고 쭉 왔어요. 그랬을 때 자 대방역에서 더블 역세권 이용해서 1호선을 갈아타서 자 신길역으로 가시면 5호선도 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5호선을 이용해서 또 우리 궁덕동이라든가 마포 예,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자 업무 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자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교통편이 이렇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예, 더블 역세권이 되면. 예, 그리고 또 없던 것들이 생기면 이런 예, 장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자 그 지역들을 보시면 여기 신길 뉴타운이고요. 예,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 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나 노량진 그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또 옆에 이제 흑성 뉴타운이 자 가격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도 예, 하나의 호재로서 예, 이런 교통 호재가 더 있음으로써 가격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신길 7동 주민센터 주변에 이제 그
그 지하철역이 생길 텐데, 예, 이쪽에 그 대림, 그 대방 대림 아파트, 예, 이쪽 지역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고요. 또 이쪽 지역에 보시면은 이제 성남고등학교라든가 성남중학교, 이 중학교 학군도 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지하철역이 하나 생긴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하는 아파트로서, 예, 조금 좀 리스트에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하나 팁 드리자면 그런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보면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 서울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예, 옛날에 공업고등학교 중에서는 공부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또 예, 많이 그 진짜 좋은 학교예요. 예, 좋은 학교고 지금은 이제 공고라는 그 그런 좀 이미지, 예, 좀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예, 공고, 상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또 학교 이름들도 뭐 정보와 무슨 정보자 들어가는 학교들 많이 생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서울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했던 학교가 여기에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이 신길 뉴타운이에요. 이쪽이. 예, 뭐 레미안 에스티움도 보이고요. 자, 가격들이 많이 나간다. 예.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보람이에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좀 할 얘기가 제일 많은 그 지하철역 노선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거고, 예, 그 신림선이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좌측으로 그 우리가 그 신풍역 있죠. 신풍역에 신안산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이 자 지나갈 거고 그랬을 때 자 신림선 그 우리가 그 경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7호선 강남권으로 이동 가능한 7호선을 자 환승할 수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자 신안산선 안산이라든가 또는 그 서울역 여의도까지 예, 이동이 가능한 그 신안산선까지 향후에 미래에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제 레미안 에스티움 굉장히 대표적인 아파트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길 재개발 이 5구역 예, 이쪽 지역에 이제 대방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또는 이쪽 이제 신길 파크자이 또는 그 클래시안 이쪽 주변에 이제 학군도 중학교도 생길 거고 하는데 예, 이쪽 지역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 주변에 보시면 자, 이 일대는 거의 뭐 아파트가 없잖아요. 예, 아파트가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자, 신길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입주권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쪽 일대에 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그랬을 때 가격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7호선 자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 자 주택의 상품 가치가 이제 신축이 되면서 그 좀 그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면 이 지역 역시도 굉장히 자 투자 지역으로서 괜찮다. 예. 그렇지만 실투금은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투자 지역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신림선을 공부하면서 자, 이 지역 일대도 지켜봐야 할 예, 그 아파트 단지로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쪽 지역 아래쪽으로 가 보시면은요. 뭐 아래에 좀 잘리기는 했지만 그 보람의 롯데 락천대라든가 신대방 현대 또는 우성 아파트가 또 아래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자, 갭투자 그런 개념에서 한번 자,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예, 여기는 그러니까 대부분 재건축, 예, 그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래 지역은 예, 갭 투자, 예, 전세기관은 투자, 예, 그런 지역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로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향후에 주택 가격이 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하락을 한 이후에 상승장이 다시 온다면 충분히 회복하고도 자, 전의 고점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라는 점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자, 이쪽 끝에 부분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지금 그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쪽이 자, 어떤 것이 지나가느냐? 자, 그 우리 서부선 있죠? 예, 경전철 서부선이 자, 장승배기역 여기도 더블 역세권이 돼요. 그래서 예, 서울대 2호선 예, 서울대역 2호선까지 이어진다는 점 요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보람의 역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역 그러니까 수도여고 자 일대 요 주변에
자, 경전철이 하나 생기는데 이쪽 지역 보시면은 여기 가끔 제가 지나가는데 차 되게 막혀요. 진짜 출퇴근 시간에. 그랬을 때 자, 버스 타고 또는 그 자동차 이용해서 예, 가는 거 진짜 좀 불편했는데 여기 경전철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전철이 생긴다면 예, 우리가 보라매 공원 있잖아요. 정말 그 자전거 타기도 좋고 애들하고 놀러 가기도 좋은데 예, 이런 공원도 예, 내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하게 자, 이용이 가능하면서 향후에 예, 아파트 가격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은 재건축 예, 투자하시는 분들, 이 아래쪽은 뭐라고요? 예, 갭 투자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 지역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 해당 지역 요 부분 있죠? 예, 신안산선 자,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지역도요. 아파트 단지 보시면 좌측에는 신안산선, 우측에는 자, 신림선 경전철이 하나 생긴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역 굉장히 좋아진다. 신길 뉴타운도 좋지만 향후에 이 지역들 예, 교통 프리미엄은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지금 화살표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자, 기점이 돼요. 예, 기점. 자, 어떤 기점이 되냐? 자, 경전철 W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철 W 역세권. 자, 이게 난곡선이에요. 난곡선. 예, 그래서 난곡선이 여기에서 하나의 종축 노선이 또 하나 지나간다. 그랬을 때, 자, 서부선이 이 아래로 지나가고요. 자, 신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자, 이쪽으로 이제 난곡선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강남에서 보면, 예, 이런 바둑판 모양이 어설프게 경전철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없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편리해요.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에 자,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중심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지역 예, 갭 투자 예,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실투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투자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자, 우리가 여기 보라매 공원 이쪽에도 아까 경전철 W 역세권이 된다고 분명히 강조해 드렸고요. 자, 이 지역에 이제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도 있고요. 서울대병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매 공원 얼마나 넓게 잘 돼 있어요. 예. 특히 날씨 좋을 때 가보시면은요 정말 괜찮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그 경전철이 하나 생긴다. 근데 이 지역 일대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변변치 않은 게 없어요. 예, 이쪽에 지금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약 15년 정도가 지난 자, 주상복합은 가치상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지나는 아파트보다 더해요. 그래서 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가치가 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워팰리스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타워팰리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거는 자, 토지를 산다는 개념보다는요, 건물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건물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예, 좀 노후화 되잖아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쪽 지역에 자,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시는 거는 비추한다, 비추. 예, 비추한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또 살펴보시면 대부분 자, 주택가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경전철이 생기는 자, 지역에다가 자, 신축 빌라. 자, 요즘에도요. 그 주택가에서도요. 구축 그 빌라 같은 건 거래가 잘 안 돼요. 근데 구축 빌라 사는 이유는 재개발에 대한 뭔가 그 신호가 있어야만 우리가 샀을 때 뭔가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예, 뭔가 프리미엄이 상승되고요. 그랬을 때 자산상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잘 안 팔려요. 오래된 건. 그래서 내가 아파트 들어갈 수는 없고 이 지역 일대에 내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예, 신축 빌라를 매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신축 빌라 같은 것들이 그래야 그 4년, 5년, 3년, 뭐 5년, 6년, 7년 뭐 이렇게 된 빌라들이 그래도 팔려요. 예, 왜? 주차장도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지역, 지하철역 예정 지역 한번 살펴보면 요 지역, 예, 요 지역이에요. 여기 보라매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요 지역 일대 보시면 다 주택가예요. 주택가. 예, 그래서 자, 상품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는 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쪽 주변에 지금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거나 또는 뭔가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재개발 지역은 없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이제 경전철이 생기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이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다는 라인에 자 업무가 조금 업무 지역이 조금 밀집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그냥 출퇴근 용도 예, 그 정도로 예,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이제 신림인데요. 자 신림선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2호선으로 자 갈아타서 강남권으로 자 업무 일자리가 가장 많은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한 자 2호선과 만나고요. 자 그랬을 때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래서 이 칠림선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초반기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발이 될지 또는 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울시 계획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삼성동 잠실로 자 이동이 가능한 그 남부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게 된다면 자 신림 들어가 있죠. 신림 예, 신림역 일대가 자 정차를 하게 된다. 이런 광역 철도가 지나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더블 역세권 예,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면 신림동 주변의 일대도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자 부동산 투자, 갭 투자든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자 매입을 하든 또는 경매든 공매든 뭔가 미래 가치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경매 누구한테 배웠다 뭐 몇백만 원 주고 배웠다 돈 1,000만 원 주고 배웠다 내일 한 두 분 정도 오시거든요. 그분들 와 저 얘기 듣고 황당했어요 진짜로. 예. 저 거기에 반만 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 이런 것들 진짜 제가 어이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랬을 때 이쪽 주변 지역들도 보시면 예,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역들 그런 것들도 없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투자하는 건 뭐라고요? 자 교통편이 편리한 예, 그 뭐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주변이 자 서울에 이제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던 예, 친구들이 예, 그 강남권에 자 주택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자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을 많이 얻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다가구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원룸 있잖아요. 생각보다 수익률 진짜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투자하시는 거 좀 저는 말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 그 제가 하나 집 하나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하나 내가 전세를 두던 그 월세를 주던 임차인 1대1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예, 다가구 뭐 방이 15개다 또는 방이 30개다 그러면 제가 이 건물주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예, 스트레스 방이 15개면 스트레스 15배 방이 30개면 스트레스 30배래요. 그리고 공실이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특성상 2년을 계약하든 1년을 계약하든 예, 2달, 3달 살다가 나가는 경우 다반사예요. 다반사. 예? 옛날처럼 그 원룸에 자 주거 선호도상 자 주거 트렌드상 자 원룸을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아요. 요즘에. 예,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원룸 별로 선호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자 다가구 요런 주택들 자 투자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라. 예, 아무리 교통 호재가 있고 예, 뭐가 좋아지는 뭐 개발 계획이 아니 있더라도 자 접근해야 될 상품이 있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상품이 있는데 원룸이나 다가구 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자 그 강남권에서 자 출퇴근하는 그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나홀로 사는 직장인들 그래서 이제 뭐 월세를 받아서 자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컨설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자꾸 예, 이렇게 푸싱을 하는데 그런 것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살 거면 정말 꼼꼼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정말 꼼꼼해야 돼요. 이 지역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봉천동하고요, 그 낙성대역 또는 이 신림역 일대에 자 다가구를 많이 지으면서 예,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오니 지금 자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이런 방송하면 또 욕도 먹겠죠. 그렇지만 알려야 될 건 알려야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뭐 다가구 괜찮다, 뭐 괜찮다 얘기하니까 그분들 말씀 믿고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신림역에서 내려오게 되면 예, 이쪽 그 서원 그 천주교 예, 바로 밑에 쪽에 이제 역사가 생길 텐데 여기도 동일해요. 예, 주변에 아파트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 경전철이 들어갈 때 자 여기에서 사는 다가구 그러니까 이쪽 일대 신림역 일대라든가 이 아래쪽 일대 이쪽에도 다음 역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일대에 자 우리 원룸이라든가 투룸이라든가 사회초년생들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서 자 교통편 경전철을 이용해서 좀 더 2호선이라든가 9호선 여의도 또는 5호선을 또는 그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권으로 또는 업무 자리가 자 많은 밀집한 지역으로 자 이동이 용이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예, 5년 이내 신축으로 예, 매입하시는 것을 자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생기는 지하철역은 자, 요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택지역이잖아요. 예, 주택지역 동일하고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이쪽에 좌측에 보시면 신림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뭔가 움직임이 이제 활발해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 사업 진행 단계가 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격이 요즘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매입하실 때 뚜껑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거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뚜껑 상품들 굉장히 조심하게 사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관악구청에 가셔서 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가능한지 자 무허가 건축물도요. 예, 그게 이제 종류가 나눠져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자 권리를 따지셔서 매입을 하셔야지 자 P라는 게 1억씩은 붙어 있는데 잘못하다가는요 뚜껑 같은 상품은 자 만약에 재정비 촉진직으로 지정은 됐지만 만약에 개발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생돈 날리는 게 이런 물건들이에요. 예, 예. 그랬을 때 자 도로라든가 또는 과소토지를 쪼개진 토지들을 여러 개 합쳐서 자 조합원의 권리를 만들 수 있는 또는 자 무허가 건축물 또는 건축물도요 그게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지만이 예,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 무조건 싼 게 비지떡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이 일대 지역이 자 아파트 단지로 변모가 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수채권이죠 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일대 요 부분 제가 색칠해지는 요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 경전철 정말 예, 정말 그 꿀과 같은 예, 지하철역이 될 거예요. 꿀이에요 꿀. 예, 이쪽 지역에 그랬을 때 예, 그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예,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고요. 지하철역이 생긴다면 그 신림재정비 촉진지구가 예, 가장 예, 혜택을 볼 것 같다. 왜 주변에 다 뭐예요? 주택가잖아요. 근데 뭐 여기 재개발 안 돼요. 예, 재개발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자 신축에 가까운 빌라들을 예, 매입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이 역사를 찍어드리잖아요. 그럼 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인근에 있는 자 도보로 한 5분 이내에서 가능한 예, 신축 빌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좌측에는요 우리가 난곡선이 들어올 거예요. 난곡선 예, 난곡선이 들어오면 이쪽 일대도 예, 굉장히 자 교통 철도망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예, 없던 게 생기면 뭐라고요? 좋다고요. 좋으면 뭐예요? 예, 편리해지면 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예, 좀 교통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빨리빨리 들어와서 예, 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 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 뭐예요? 대한민국 수재가 가는 천재들이 가는 서울대학교 예, 서울대학교가 있고요. 우리 신림선의 종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이쪽 지역에 자, 우리 이쪽에 간악산도 등반하러 많이 가잖아요. 예,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예, 뭐 여기서 올라가고요. 뭐 저 호합사 쪽으로 해서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이쪽 반대쪽에서 해가지고 요 서울대 쪽으로
자, 나중에 이제 등산을 마치기도 하는데, 이쪽에 이제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자, 관악산 등반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관악산. 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찾고는 계시지만, 예, 좀 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주변에 주거단지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대학교가 있으니. 예, 그랬을 때 서울대학교 예, 학생들이 예, 좀 편리하게 이동을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주변에는 뭐 주택단지보다는 뭐 이렇게 녹지지대가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 뭐 또는 이렇게 이제 주택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단지들 예, 사실 때에는 뭐라고요? 오래된 빌라 사지 말라고요. 왜? 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예, 또는 개발될 예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예정이 있더라도 시간이 예, 보통 15년에서 20년은 걸린다. 완공 때까지요. 기본.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자, 될 거야, 될 거야, 개발될 거야. 그래, 20년 기다려갖고 개발되면 뭐해? 예? 의미가 없어요. 예. 뭔가 내가 프리미엄은 주더라도요. 예, 내가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투자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나 여유 있으니까 여기 뭐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아.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다른 투자 또는 다른 지역에 투자할 때도 자 크게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재미를 많이 못 보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같은 돈이 들어갔는데 A라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자 A라는 사람보다 좀 더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좀 더 자 아웃풋이 좀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 대충 생각하시면 같은 인풋 넣고도요. 예, 아웃풋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방송을 찍게 됐고 여러분들도 예, 제 방송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자 같은 돈 인풋 대비 자 아웃풋이 클 수 있게끔 예,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즘 세상에 자 근로소득으로만 자 부를 축적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사는 집도 예, 투자의 목적도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가미가 된 예, 그런 의미가 있는 집들을 자 우리가 예, 찾고 싶어 하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예, 그럼으로써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자 요즘에 진짜 취미가 뭐예요 하면 정말로 부동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실제로 물어보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관심이 있는 자 없는 자는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이는 생길 거예요. 예. 그 차이를 얼마만큼 내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 공부도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부동산 공부도 제대로. 자 금일 그 신림선 경전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경전철이 들어감으로써 예, 교통이 편리해지고 자 없던 게 생기고 편리해지면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투자라는 말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 투자 지역 자 스터디하는 개념이고요. 자 투자 지역이 좀 불편하셨다면 내 집 마련 하는데 자 지역 공부 지역 스터디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신림선이 생김으로써 자 지역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가 굉장히 변화가 될 텐데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예, 많이 참고하셔서 예, 좋은 투자 또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